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코드론 코딩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강사 최현서라고 합니다. 코드론이 뭔지는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기초 커리큘럼이 있고 심화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제 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갔을 텐데, 기초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블록 코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파이썬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는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심화 과정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드론을 조종,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지금 이제 1주차 강의고요. 그래서 코드론 구조와 이해, 그리고 코딩 환경 세팅까지 한번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부터 한번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코드론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코드론 미니 영상이긴 하지만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나 거의 센서 차이나 정확도 차이가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드론 미니로 한번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일단은 코드론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조종기로 조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코딩도 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코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교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의 목차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은 코드론 소개부터 해서 코딩 할 수 있는 기본 환경 설정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키트는요, 코드론 에듀라는 키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코드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키트가 있습니다. 물론 DIY 키트를 제외하고요. 코드론에는 코드론 미니 키트와 코드론 에듀 키트가 있습니다. 이 코드론 미니 키트와 에듀 키트의 차이점은요, 가격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희는 웬만하면은 코드론 에듀로 코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가격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호버링시 흐른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밀한 제어 같은 경우는 코드론 에듀가 훨씬 더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난 조금 뭐 비용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거 과정이 이게 코드론 미니나 에듀냐에 따라서 맨 처음에 소프트웨어 세팅하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미니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는 코드론 에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론이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론 같은 경우는요, 교육용 코딩 드론으로 코딩 드론 입문자가 조종기와 PC를 통해 쉽게 놀이처럼 안전하게 드론을 이해하고 전문가 수준까지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코딩 드론을 코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드론 에듀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코드론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드론 모니터링 제어도 따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나는 만약에 실제로 조종기 조종 실력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상 드론 조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기초 과정이죠. 블록 코딩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강의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블록 과정을 통해서 코드론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파이썬 과정 같은 경우는요, 저희 심화 과정으로 올려둔 그 과정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파이썬 문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론 에듀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스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드론 기체부터 해서 조종기 배터리, 멀티 충전기, 프로펠러 여분, 스크루 드라이버, 착륙 패드, 스티커, 매뉴얼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데 참고로 이 영상을 보고 교구를 나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드론 에듀 구성품을 사는데 여기에 이 배터리 있죠. 여기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하나 추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배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빨리 소모가 돼서 코딩하고 대회 나가고 이러면은 이 배터리가 하나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하나를 여유롭게 추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충전기도 보면은 2개 꽂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종기로 코드론 컨트롤하는 거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하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참고로 드론은요, 지상에서 이륙시키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고속으로 돌고 있는 드론의 프로펠러에 우리가 손가락을 넣게 되던가 아니면 신체 일부가 닿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겠죠. 지상에서의 제어 프로그램을 통한 비행이 아닌 코딩을 통한 자율비행으로 드론을 날리게 될 경우 드론이 미리 짜여진 프로그래밍 수행을 하기 때문에 드론을 제어할 때는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코딩을 한 드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으로 코딩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로 그 드론에 입력된 경로라든지 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멈추기가 힘드니까. 서울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 제한 구역 또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실외에서 비행을 할 경우에는요,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비행 꼭 실내에서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코드론 에듀의 경우는요, 기체 중량이 54.8g입니다. 그래서 한국 법률에 의해서 드론을 비행할 때 드론 자격증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외부에서 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승인만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250g 미만의 기체로 조종자 자격증명 없이 비행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조종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명 드론 자격증이라 하는 일종 자격증이 있는데, 그때 뭐 그런 거 자격증 따면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사항을 보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단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원래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날릴 경우. 그래서 야간 비행도 불법이고, 그다음에 지상 중에는 꼭 육안으로 가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 중에는 웬만하면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자, 야간 비행 불법인데 이것도 승인받으면 사실 가능해요. 그다음에 가시 비행이 아니라 모니터를 비행하고 싶으시면 이것도 특별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서 날린다 하면은 이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 두시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실내에서만 날릴 거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실내에서 날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야간에도. 자, 드론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드론이 움직이는 원리는요, 메인보드에서 프로펠러의 명령을 내리고 그 프로펠러를 작동시킴으로써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회전해서 바람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게 되면요, 드론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는 바람을 아래로 보내게 돼서 이 4개의 프로펠러가 아래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이 힘에 의해서 드론이 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잖아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드론이 있다고 보면요, 여기에 드론의 프로펠러가 각각 하나씩 해서 4개가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게 될 텐데, 프로펠러가 돌면은 이제 밑에 쪽으로 바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밑으로 바람을 불게 되면은 그 힘의 반작용에 의해서 드론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얼마나 세게 프로펠러를 돌리느냐, 즉 드론이 얼마나 세게 빠르게 바람을 아래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승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높이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은 이 4개의 모터에서 각자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CW가 우리 시계 방향이고 CCW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거든요. 드론이.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는 서로 같은 방향의 프로펠러를 끼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양옆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 끼워줘야 되고 이렇게 한쪽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다른 한쪽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바람이 회전을 일으켜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서 드론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론은 이륙하게 되면요. 3차원 공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드론은 3차원 공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드론의 공간상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X, Y, Z 그러니까 평면하고 높이까지 Z까지로 잡으면요. 드론은 총 4가지 동작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스트로틀, 롤, 피치, 요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 명칭은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저희가 코딩할 때 나중에 뭐 파이썬이 됐든 블록 코딩을 할 때 대부분 이러한 용어로 부를 거고요. 저희가 수직 상승,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이렇게 부르면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딩하는 드론 말고도 실제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똑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움직임에 따른 명칭입니다. 자, 상승 하강 같은 경우는 스로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드론의 고도 변화를 스로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드론의 높이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요, 이 스로틀의 값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 스로틀의 값을 양수로 주게 되면은 드론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음수로 주게 되면은 드론이 하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회전하는 거는 요우라고 합니다. 드론의 회전 각도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요우라고 하고 플러스를 주냐 마이너스를 주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그냥 회전을 안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롤이라고 합니다. 자, 드론의 좌우 변화는 롤이라고 하는데요. 자, 드론이 좌우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똑같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값을 줘서 그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앞뒤는 일명 직진 후진인데요. 앞뒤로 가는 경우는요, 피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뒤 변화는 피치고요.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요, 수치값, 즉 숫자, 수치값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양수를 주면은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수치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수치값과 양수, 음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암기하실 분들은요, 지금 영상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거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스로틀, 고도의 변화를 제어하는 용어는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뭐였죠? 네, 맞습니다. 요우, 회전 같은 경우는 요우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롤. 드론을 좌우로 움직일 때는 드론을 좌우로 움직일 때 용어는 롤입니다. 자, 마지막 거는 네, 잘했어요. 자, 마지막 거는 피치입니다. 자, 앞뒤 변화는 피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종기로 이제 제어하는 거에 드론을 제어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건데요. 자, 조종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요. 드론은 총 4개의 모터 동작을 변속을 해서 드론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하강할 때는 전체적으로 더 많이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면은 상승 하강이 되겠죠. 그런데 앞뒤 같은 경우는요. 드론이 앞으로 가게 하려면은 뒤에 있는 모터를 빠르게 하고 뒤로 가게 하려면은 앞에 있는 모터를 빠르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을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서로 같게 해서 빠르고 느리게를 하면은 회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동하는 거는 그다음에 왼쪽을 빠르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빠르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드론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만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조종인데요. 보통은 이제 모드가 2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드론의 앞 모터는 조속이 돼서 상대적으로
뒤쪽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앞으로 가게 되면 피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드론이 전진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종기랑은 프로펠러랑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동 모드가 있는데요. 드론에는 굉장히 많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작동 모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드 2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종하기도 편하고 알기도 쉬워요. 자, 그래서 모드는요. 스틱의 기능에 따라서 모드 1부터 모드 4까지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에 따라 작동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모드 2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이 상승 하강, 그다음에 좌회전 우회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우리 그냥 게임하듯이 전진 후진,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모드는 2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십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좀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일시정지 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페어링 전원 켜고 페어링도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 코드론 에듀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약 60분 정도 충전하면은 8분 정도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론이 비행을 하지 않을 때는요, 웬만하면은 드론에 꽂아두지 마시고 그냥 계속 충전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연결 방법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드론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드론이 있을 건데요. 여기 하단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LED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론 에듀의 조종기인데요. 똑같습니다. 모두 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상승 하강,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고, 네, 여기로 앞뒤 좌우 움직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거랑 그 다음에 처음에 미세 조정 트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L1 이 정도만 사용을 할 겁니다. LCD 화면도 있긴 한데 이건 직관적이라서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오른쪽 왼쪽 조이스틱 그 다음에 L1 그 다음에 트림 조절 버튼 이 정도로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저런 버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페어링 방법입니다. 자, 조종기 상단에 전원 버튼을 클릭할 건데요. 지금 코드는 기본적으로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 건전지를 2개를 넣어주시고 나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게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자, 페어링이 완료가 되었다면요. 시작 종료 버튼만 눌러서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L1 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드론이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L1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요.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종기로 코드론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방금 L1 버튼을 눌러서 이륙과 착륙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세 조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미세 조정이 뭐냐면은, 참고로 드론은 원래 이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미세 조절 버튼을 눌러서 따로 미세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흐르면요, 드론을 아래쪽으로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흐르면은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론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가지고 드론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미세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미세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버튼을 활용해서 미세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쓰는 조종의 모드는 모드 2입니다. 이거 꼭 숙지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드론을 이륙 후에 호버링을 한번 해 주세요. 자, 흐르면 안 됩니다. 흐를 경우에는요. 미세 조정 꼭 해 주시고요. 흐르지 않게 해서 5초 이상 호버링 후 착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1 버튼으로 이륙하면 돼요. 자, 준비. 시작.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다시 한번 조종기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L1 버튼을 누르면은 드론이 이륙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L1 버튼을 꾹 길게 눌러주시면 이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초 이상 허버링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륙한 뒤에 5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L1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착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드론을 이륙시키고 나서 5초 이상 호버링을 한 후에 1m 전진 후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해주시면 돼요. 미션 2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서 제가 드론이 이륙한 후에 5초 이상 호버링하고 1m 이상 전진 후에 착륙을 하라 했잖아요. 일단 두 번째 미션에서는 굳이 착륙장에 착륙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L1 버튼을 꾹 눌러서 이륙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조이스틱이 있는데 그 오른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피치 값이 플러스 됩니다. 즉 전진을 하게 되니까 오른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서 피치 값을 플러스를 줘서 전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륙을 하고 나서 5초 이상 호버링하고 1m 전진 후에 착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L1 버튼을 눌러서 이륙을 하고 5초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서 피치 값을 플러스로 준 다음에 1m 정도 이동을 하고 오른쪽 조이스틱을 뗀 다음에 다시 L1 버튼을 꾹 눌러서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역이 있는데요. 자, 드론이 이륙한 후에 5초 이상 호버링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1m 전진 후에 관역에 가능하면 노란색에 완벽하게 착륙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 빨간색으로 간다 그러면요, 뭐 좌우로 컨트롤을 해서 해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미션 3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종기를 어떻게 하는지. 미션 3 같은 경우는 앞에 미션 2랑 다르게 관역에 착륙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미션 2랑 비슷하게 L1 버튼을 꾹 눌러서 이륙을 하신 다음에 5초 이상 호버링, 즉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서 피치 값을 플러스 값을 주면 앞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서 1m 이상 전진한 후에 관역에 착륙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착륙을 할 때 좌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조종 실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쭉 안 갈 수도 있고 드론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 쪽에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요.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조종을 하면서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관역에 정확하게 착륙을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즉 롤 값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줘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론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면은 드론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아래로 쭉 내리면서 한번 착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드론이 이륙한 후에 장애물을 통과해서 착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고도랑 높이를 조절을 잘 해야겠죠. 네, 미션 4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륙을 한 다음에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륙을 한 다음에 만약에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높이가 된다, 너무 고도가 높거나 낮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러면은 스로틀 제어가 되거든요. 드론 자체의 상승 또는 하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고도를 조절해 주시고요. 장애물을 통과할 정도로 고도를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쭉 밀어서 전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게 되면은 피치 값이 플러스가 돼서 전진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장애물을 통과했으면은 L1 버튼 또는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려서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드론이 이륙한 후에 구조물을 통과해서 관역에 착륙을 해야 됩니다. 통과도 해야 되고 관역에 착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조종을 요구를 할 겁니다. 좌우도 맞춰줘야 되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해주시면 돼요. 미션 5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5도 미션 4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미션인데요. 네, 미션 4에서 착륙장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션 4랑 동일하게 이륙을 하신 다음에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높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서 전진을 해 주신 다음에 관역에 착륙을 할 건데요. 웬만하면 노란색에 맞춰서 한번 착륙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미션에서 했던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은 드론이 옆으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노란색 중앙에 맞춰서 착륙을 할 수 있게 중앙을 맞춰주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려서 천천히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면서 오른쪽 조이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는 거를 동시에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제어가 가능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륙 후에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미션 6에서 조종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을 이륙한 후에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착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L1 버튼을 꾹 눌러서 이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한 바퀴 돌거나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조종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가 돼서 드론이 제자리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륙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L1 버튼을 꾹 누르거나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려서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륙 후에 장애물을 크게 한 바퀴 이렇게 원으로 크게 한 바퀴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해주시면 돼요. 네, 미션 7에서 조종기로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륙을 한 다음에 장애물을 기준으로 크게 한 바퀴 돈다 했잖아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L1 버튼을 꾹 눌러서 이륙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이 앞, 뒤,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드론이.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은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이스틱도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원을 그려주고 다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야 될 때는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내가 원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비행이 조금 더 쉽게 될 겁니다. 네, 미션 7은요, L1 버튼 눌러서 이륙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활용을 해서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보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면은 L1 버튼 또는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려서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심화 미션인데요, 삼각 비행입니다. 드론이 이륙을 하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우측 상승 비행,
그 다음에 우측 하강 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드론이 비행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심화 미션 비행 조종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비행인데요. 삼각 비행이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L1 버튼을 눌러서 이륙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하면은 드론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승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스로틀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면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거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드론이 오른쪽 위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동시에 이거를 조작을 해주시면은 드론이 오른쪽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만 왼쪽으로 하면은 드론이 다시 왼쪽으로 가서 삼각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브로콜리가 뭔지 알아볼 건데요. 브로콜리는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드론을 연결해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봤죠. 굉장히 스크래치랑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저희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국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을 하면요,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브로콜리는요, 자, 브로콜리는 구글 크롬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코딩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페어링뿐만 아니라 자, 두 가지 모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급과 주니어 모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웬만해서는 고급 모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콜리 인터넷 실행함으로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고급 모드로 할 겁니다. 자, 코딩 기본 환경 설정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신 분들은요, 우리 일시정지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일시정지 있으니까 일시정지 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드라이브 설치할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캡처 또는 링크 그대로 입력하셔서요. 자, 윈도우는 우리 위에 링크, 맥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웹 드라이버를 하나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 설치하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혹시나 설치 후에 재부팅을 요구하면은 노트북 재부팅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코드론.com 브로콜리 CDE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주소창 일시정지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코드론 브로콜리라고 치면 영어로 치거나 한국어로 치면 나올 거예요. 이거 사이트 접속했으면은 이러한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에듀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에듀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요, 브로콜리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상단에 여기 메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설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한국어로 변경해 주시면은 한국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이거는 알고만 계세요. 저희 다음 시간부터 블록 코딩 할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과 조종기에 우리 박스에 보면 케이블 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 선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해주시고 나면은 크롬 창에 이러한 창이 뜰 거예요. 페어링 되지 않은 상태 이런 창이 뜰 건데,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연결 버튼 누르려고 하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 버튼 누르기 전에 이거를 꼭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연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던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아무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기초 환경 세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드론이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종기로 비행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고,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부터 블록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도 조종기로 조종하는 방법이 미숙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끝나고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1주차 강의 같이 따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다음 2주차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주차는 저희 이제 블록 코딩 들어갈 거예요. 아, 참고로 저희가 조종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요. 이거 나중에 대회, 전국 대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종을 요구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조종과 코딩을 동시에 시험을 보거나 대회를 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조종도 숙지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제 2주차 강의 실제로 블록 코딩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환경까지는 세팅을 해놔야지 2주차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꼭 환경 세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